네, 안녕하세요. 데이터 마케팅 코리아의 서희정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저는 데이터 마케팅 코리아에 이제 올해부터 들어와서 일을 하고 있고요. 저희는 데이터를 어떻게 크리에이티브를 얘기할지에 대해서 얘기하는 회사입니다. 저희가 이름에서부터 데이터 마케팅 코리아잖아요. 그래서 외국에 이제 본사가 있고 저희가 지사냐고 그러는데 저희가 그걸 노리고, 네, 저희가 본사고요. 네, 해외 나가려고 이제 코리아라는 이름을 지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기본적으로 마케팅이 주요 업무인데요. 마케팅에 데이터를 입혀서 어떻게 하면 마케팅에 데이터가 입혀짐으로써 더 크리에이티브해지는지를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게 사실 많은 고객사들도 그렇고 아니면 그냥 일반인들도 그렇고 내년에 다양한 뭐가 뜰까를 제일 궁금해하세요. 여기 계신 분들도 아까 투자도 되지만 대체 뭐가 뜰지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데요. 2017년에는 욜로가 사실 주요 키워드였고 2018년도에는 워라밸, 소확행이 주요 키워드였고요. 올해는 사실 다양한 키워드들이 있었지만 결국에는 레트로가 가장 큰 이슈였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내년에는 어떤 키워드가 이슈를 일으킬까요? 이 이슈에 관련해서 한 6년부터 이제 트렌드 코리아에서 무조건 매년 10월 30일 날 트렌드 코리아라고 해서 그 내년도에 트렌드를 얘기해 주는데요. 올해의 트렌드는 이거라고 합니다. 멀티 페르소나, 라스트 핏 이코노미, 그다음에 페어 플레이어, 스트리밍 라이프, 그다음에 초개인화 기술 등 다양한 키워드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다양한 키워드들 중에서도 과연 어떤 키워드가 훨씬 더 사람들을 후킹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궁금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희는 그거를 데이터로 풀어보는 것을 역할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사람들의 관심사를 추적을 해서 그 추적한 데이터로 트렌드를 쫓는 것이 아니라 트렌드를 이끄는 역할을 하자는 걸로 시작을 합니다. 트렌드 이퀄 사람들의 관심사입니다. 사람들이 뭐에 관심 있어 하는지. 왜냐? 여러분들 뭐 핸드폰 사실 때 바로 오늘 아이폰 사야겠다 하고 사시는 분 있나요? 있으세요? 없으시잖아요. 있으면 그분들은 어떤 분이죠? 친해져야 되는 사람이죠. 친해져야 돼요. 돈 많잖아요. 바로 검색도 안 해보고 한 번에 그 물품을 구매한 사람은 좋은 사람이에요. 친해져야 되는 사람.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떤 물품을 구매하는 데 있어서는요. 가장 첫 번째로 하는 게 검색입니다. 얘가 어떠한 사양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디자인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아이인지, 타사와는 어떠한 차별성이 있는지 끊임없이 검색을 해서 그 검색을 통해서 사람들이 아는 거죠. 그래서 이 검색 데이터에는요. 사람들의 관심사, 다시 말하면 트렌드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사람들이 부산 여행을 가요. 부산 여행을 갈 때 부산 여행이라고 검색을 많이 할까요? 부산 맛집이라고 검색을 많이 할까요? 제가 한번 손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산 여행이라고 검색을 더 많이 할 것 같다. 한 분. 왜 그렇다 생각하세요? 포괄적이어서. 그럼 부산 맛집. 그렇죠. 우리 입은 정직하게 입부터 우선 해야 되는 거죠. 답을 보면 네이버 검색량의 기준으로 봤을 때 부산 맛집이 훨씬 더 많습니다. 제주도는 어떨 것 같으세요? 제주도도 마찬가지로 제주 맛집이 훨씬 더 많습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여행 상품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 구성할 때 뭐를 먼저 후킹을 해야 되는 거죠? 사람들의 먹는 거, 식도락 먼저 구성한 다음에 거기에서 지역 기반으로 볼거리를 짜야지 훨씬 더 사람들의 관심사를 후킹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여러분 땡땡데이예요. 발렌타인데이, 화이트데이, 블랙데이, 로즈데이 이렇게 다양한 데이들이 있는데요. 사람들은 과연 이 데이들 중에서 어떠한 데이를 가장 많이 검색할까요? 이것도 한번 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발렌타인데이, 화이트데이, 그 다음에 블랙데이, 로즈데이. 완전 발렌타인데이에 몰렸네요. 이 발렌타인데이, 화이트데이, 블랙데이, 로즈데이 이거 아는 건 왜 중요한 거죠? 마케터들한테는 시즌이 곧 상품을 판매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근데 어떠한 기간에 어떠한 사람들이 가장 많은 키워드를 넣는지를 알아야 그 기간을 공략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걸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럼 제가 과연 사람들은 어떠한 답을 선택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즈데이가 1위입니다. 사람들이 검색을 로즈데이를 더 많이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분명히 사람들이 발렌타인데이를 훨씬 더 잘 알고 있거든요. 더 관심 있어 하는 것 같은데 이거는 로즈데이를 모르기 때문에 검색을 하는 겁니다. 오히려.
다들 2월 14일, 3월 14일, 4월 14일은 아는데요. 5월 14일은 뭔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5월 14일 검색하면 로즈데이가 뜨고 그럼 로즈데이 때는 뭐지? 라고 검색을 역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 내가 향수를 파는 마케터라면 발렌타인데이 큰 이벤트를 하기보다는 오히려 로즈데이에 사람들이 검색량을 많을 때 공략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인 겁니다. 마케팅은 이렇게 데이터를 입혔을 때 훨씬 더 크리에이티브해지는 겁니다. 그렇다면 많은 분들이 제일 궁금해하실 거예요. 이렇게 데이터를 활용했을 때 저는 오늘 좀 검색 데이터를 중점으로 얘기 드리는데 예를 들면 검색 데이터를 많이 아는 거 그럼 진짜 검색을 많이 했을 때 사람들이 많이 팔릴까? 결국 매출과 연관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저희가 매출과 진짜 연관성이 있는지를 한번 보았습니다. 중형 SUV 자동차 검색량을 한번 봤는데요. 산타페, 소렌토, QM6, 이코넉스 이 네 가지의 차량 중에 검색량이 제일 많은 건 뭘까요? 당연히 우리 도로를 생각해보세요. 도로에 뭐가 많아요? 산타페가 많잖아요. 그래서 검색량도 놔뒀더니 네, 검색량도 산타페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리고 동일한 기간에 그러면 매출량과도 연관성이 있는지를 살펴봤더니 네, 연관성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람이 구매하기 전에는 뭐를 한다? 검색부터 하기 때문에 검색을 많이 하면 할수록 어떻게 돼요? 구매로 연결될 가능성이 훨씬 더 높은 거예요. 그래서 단순히 감으로 이때는 이걸 해야지, 단순히 감으로 이건 뭐를 해야지라고 하는 게 아니라 데이터로 예측하고 데이터로 그걸 따라가는 겁니다. 단순한 키워드에서도 나오는데요. 여러분이 남자 시계와 남성 시계 이 두 가지 키워드는 똑같은 물품을 지칭하는 키워드입니다. 남자 시계와 남성 시계. 근데 남자 시계와 남성 시계 중에 어떤 게 키워드가 더 검색량이 많을 것 같으세요? 자, 남자 시계. 남성 시계. 되게 반반으로 나왔네요. 정답은 남자 시계가 82%나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쓰는 키워드를 보면 생각나요. 보통 남자라고 하죠. 네, 남성을 칭할 때는 남자란 표현을 많이 쓰고요. 여성을 칭할 때는 신여성, 이래서 여성을 많이 표현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키워드의 여성은 여성 시계가 여자 시계보다 훨씬 더 검색량이 많습니다. 네, 그래서 동일한 키워드에 대해서도 사람들의 관심사, 쓰는 키워드가 다르고 이렇게 다른 키워드에서도 사람들의 관심사가 달라지기 때문에 이걸 추적하는 것이 사람들이 예측하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검색량과 판매량의 추이 보이시면 비슷하죠, 그래프가. 그래서 이 데이터를 아는 것이 시장을 예측할 수 있다는 걸 보여드리고요. 두 번째로 좀 더 나아가서 시장을 예측하는 방법을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제일 궁금해하는 게 이거고요. 저희 회사에 오셔서 제일 많이 하는 질문도 이겁니다. 저희가 주요 고객사가 되게 웃긴데 저희가 유일하게 삼성과 LG를 같이 마케팅을 해주고 있는 회사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오셔서 얘기하시는 게 과연 6개월 뒤에 어떤 제품이 많이 팔릴까요로 많이 물어봅니다. 이번에 대박난 제품이 과연 계속 유지될 수 있을 것인지 아니면 새 상품이 출시됐는데 이 상품이 뜰 가능성이 있을 것인지 아니면 지난 시즌에 유행한 상품이 다시 유행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물어보시는데요. 저희는 수요 예측 모델을 만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쓰는 주요 데이터들이에요. SNS와 버즈 데이터, 서치와 리테일, 그리고 홈페이지 데이터까지 저희는 고객들이 구매를 하는 데 있어서 거치는 모든 과정 속에서 나오는 데이터를 다 수합을 하고요. 그 데이터 속에서 어떠한 것들이 연관성이 있을지를 연관성을 분석을 함으로써 예측 모델을 만듭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쇼핑의 리뷰 수가 많을수록 판매량이 증가할 것이다. 아니면 유명 인플루언서가 연결될수록 판매량이 증가할 것이다. 이런 데이터와 데이터의 연결성을 높여서 그 연결성으로 시장을 예측하는 모델을 만드는 겁니다. 어떻게 하느냐? 우선 첫 번째로 소비자 키워드의 가치를 부여합니다. 각 영역별로 키워드 사전이라는 걸 만들어요. 가령 삼성 가전에서도 다양한 물품이 있잖아요. 그 물품에 대한 사전을 만들고 그 물품의 사양에 대한 사전을 만들고 각 키워드마다 가지고 있는 특성의 다양한 사전을 만들고요. 그 사전에 만든 키워드에 데이터를 붙여서 DPI라는 디지털 파워 인덱스를 만듭니다. 다시 말하면 키워드에 버즈 데이터도 붙이고 검색 데이터도 붙이고 다양한 데이터를 가중치를 넣어서 여기에 힘의 크기를 측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가령 A 상품은 3245점이야 라고 만드는 겁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 외부 변수, 계절이라든가 다양한 공공 데이터를 또 덧붙여서 거기다가 예측을 합니다. 한번 보여드릴게요.
보시는 게 영역별 키워드 사전입니다. 일상생활 키워드를 만들고요. 제품군 키워드도 만들고 또 브랜드, 거기에 속한 브랜드들도 다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끼리, 이 키워드끼리 어떻게 한다? 연관성을 묶어서 저희가 파워를 주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생활 키워드, 제품군 키워드, 브랜드 키워드의 유형별 데이터. 저희가 모을 수 있는 이제 오픈 API를 가지고 와서 검색량, 버즈량, 후기수의 다양한 유형별 데이터를 가지고 오고요. 거기에다가 가중치를 더해줍니다. 가령 이 기업이 가지고 있는 SNS 채널이 어느 정도인지, 아니면 이 기업이 얼마나 언급되는지, 그 다음에 뭐 날씨, 영향력 이런 공공 데이터까지 다 붙인 다음에 저희가 디지털 파워 인덱스를 넣고요. 그 다음에 시장을 예측합니다. 이건 실제로 저희가 삼성전자와 했던 모델이었는데요. 의류 관리기가 얼마나 증가할 수 있을까를 2018년도에 저희가 예측을 했어요. 전년 대비 94.4%를 했었고요. 실제로 유사하게 90% 정도를 저희가 예측 수익률을 맞췄습니다. 그리고 건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사전을 구축해놓은 거는 지금 대부분이 이제 전자 쪽이고요. 지금 그 범위를 넓혀가고 있는데요. 그 범위 안에서 있는 사전이면 저희가 언제든지 DPI를 측정 가능하고 DPI로 이렇게 시장에 대한 점수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공공청정기도 지금 튀어오르는 부분이 보이시죠? 이 튀어오르는 부분은 언제일까요? 황사 시간, 네, 황사 기간. 그래서 그것까지 다 조절해서 다 넣어서 이렇게 예측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가 궁극적으로 하는 거는 사람들이 구매를 하는 데까지 거치는 모든 단계에 있어서 그 안에 데이터를 뽑고 그 데이터를 가지고 사람들의 움직임을 예측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보통 커스터머 디시전 저니라고 해서 결정하는 데 여행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그거를 저희는 이제 디지털화해서 디지털 시장에서의 어떻게 움직임이 되는지를 보고요. 그 각각의 채널들 속에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데이터들입니다. 그래서 얘네들을 복합적으로 내기를 해서 시장도 분석하고 소비자도 분석을 하고요. 그리고 저희는 또 뿐만 아니라 콘텐츠 매력도도. 그래서 콘텐츠, SNS 콘텐츠의 어떤 채널이 점수가 높고 어떠한 콘텐츠의 다양한 채널 중에서도 이 콘텐츠가 파워가 좋아요라는 거를 측정해 드립니다. 그러니까 한 가지 예를 들면 채널 구독자 수로만 따지면은 어떠한 채널이 파워가 있는지 전혀 알 수 없습니다. 근데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콘텐츠라든가 그 콘텐츠 안에서도 다양한 지표가 있잖아요. 조회수, 공유수, 공감수, 그 다음에 뭐 반응수, 다양한 이 지표들을 저희는 가중치를 더해서 인덱스를 만듭니다. 네, 그래서 저희는 마케터의 고민을 줄어드는 게 목표입니다. 마케터들은 늘 돈을 쓰는 부서라고 혼을 내요. 돈을 쓴다. 근데 사실은 돈을 벌고 있는 부서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벌고 있기도 하고요. 그래서 예산은 이만큼이고 기간이 이렇게 되는데 매출은 증가율이 이렇다? 왜 이렇게 보는가 했더니 마케터들이 요번에는요, 뭐 검색 광고 이만큼 했고요. 프롤릭 광고 이만큼 했고요. 파워블로그 이렇게 했고 이렇게 의사소통을 하시는 거예요. 대표님들이랑. 그럼 대표님들은 사실 이번에 구독자 수 몇 명 늘었어요 하면은 그게 그래서 뭐?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는 거는 이겁니다. 디지털 헬스 체크라고 해서 각 기업마다 이 기업이 가지고 있는 현상이 어떤지를 체크해 드린 겁니다. 모든 고객 데이터를 통해서. 그래서 저희 보시는 것 같이 총 지출액을 얼마를 하셨고요. 매출은 얼마를 버셨고요. 그리고 지금 팔고 계신 미니가습기는 이 정도입니다. 그리고 각 채널마다 버즈량은 얼마나 증가를 했고요. 홈페이지 방문자는 이만큼 늘었어요. 그리고 인스타그램 좋아요는 이만큼 늘었습니다를 전년 대비 혹은 전달 대비 아니면은 동월 대비 다양한 지표로 저희가 보여드리고 저희 솔루션의 강점은 홈페이지는 GA 가셔야 되고, SNS는 유튜브는 유튜브 크리에이터 가셔야 되고, 다양하게 흩어져 있던 데이터를 한 곳에 모여서 해드린다 해서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데이터 분석으로 더 이상 그 마케터들이 이 보고서 만드느라 시간을 버리는 게 아니라 이 데이터 분석은 저희가 얼마나 증가했고 감소했고 얼마나 돈을 벌었고는 저희가 해드리고 나머지 인공지능 부분으로 또 거기에다가 얘기도 해드립니다. 지금 파워링크 광고 잘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산 10% 증가해보세요. 아니면 홈페이지 방문자 수가 줄어들고 있어요. 어디 부분이 문제로 보이니? 그걸 해보세요. 그래서 저희는 데이터로 진단해드리는 건 더 나아가서 인공지능이 어떻게 해야 되는 것까지 솔루션을 보여드립니다. 그래서
그냥 우리가 병원 가면 진단서 받듯이 저희가 이렇게 보여드리는 겁니다. 너가 지금 이게 문제고 이걸 앞으로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걸 다 각 지표로 보여드리는 게 저희 솔루션입니다. 그래서 데이터 크리에이티브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저희는 마케터들이 원래 콘텐츠를 만들고 상품을 판매하고 고객의 마음을 사로잡고 하는 이 크리에이터 부분을 데이터가 돕는다는 개념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더 이상 감으로 뭔가 마케팅하고 감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데이터로 의사결정하고 데이터로 커뮤니케이션하는, 다시 말하면 이번에 저희 광고비 얼마 지출했는데 몇 % 증가해서 이만큼 돈을 벌었습니다. 근데 그거를 마케터가 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이 아니라 솔루션이 이미 다 얘기해주고 인공지능이 거기에다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지? 해결책을 얘기해주기 때문에 그렇게 커뮤니케이션하는 형태가 저희 회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용자와 관계를 더 밀접하게 만들어주고 또 이용자의 경험을 더 확장시켜주고 더 나아가서는 시장을 예측하는 것이 저희 회사의 포인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데이터로 방식을 만들고요. 또 중요한 건 각 기업마다 추구해야 되는 브랜드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 브랜드 가치는 지키면서 데이터로 더 영민하게, 더 다양하게 하는 커뮤니케이션 하는 것을 저희는 지향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회사들은 딱 저렇게 보시면 됩니다. 마케터, 아티스트이면서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들이 반반으로 나눠져 있고요. 실제로 저희 회사는 2층과 3층에 이렇게 딱 나눠져 있거든요. 그래서 2층과 3층이 분리돼서 딱 자기 일만 하는 게 아니라 대표님이 항상 늘 그 층을 바꾸세요. 그래서 섞여서 데이터 배우는 사람들도 이 마케팅을 배우게 하시고 마케팅을 배우는 사람도 데이터를 배워서 이 사고, 처음부터 마케팅 기획할 때부터 데이터로 사고하고 데이터로 의사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데이터 크리에이티브란 데이터로 본연의 가치를 지키면서 크리에이티브로 확장시키는 것으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